30년 교직 생활의 끝, 연금으론 못 살아 65세 그녀의 마트 알바 인생. 안녕하세요. 여러분도 혹시 요즘 은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예전엔 정년퇴직하면 더없이 평온한 노후가 보장되는 것처럼 생각했잖아요. 젊은 시절에 열심히 일하고 정년 후엔 노후 자금과 연금만으로도 넉넉히 살 수 있을 거라고 꿈꿨는데 정작 현실은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30년 넘게 교단에 서 계셨던 지금은 65세가 되신 김 선생님입니다.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뜨거운 열정을 쏟았는데 막상 정년퇴직하고 보니 그토록 믿었던 연금이 넉넉하지가 않아 생활비 걱정을 해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마트에서 캐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죠. 자존심도 조금 상하고 남들 시선도 신경 쓰였지만 막상 생활비가 부족하니 어떻게든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문제는 이게 김 선생님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들어 사립학교 선생님들뿐 아니라 공무원, 직장인 등 은퇴 후의 연금만으로는 살기 빠듯해 다시 일을 찾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거든요. 사실 은퇴 준비는 미리 하고 충분히 할수록 좋다고들 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들 제대로 준비가 안 되는 걸까요? 물론 사회 경제적 여건도 한몫하지만 정년 이후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지 않았거나 재무 설계가 부족했던 탓이 클 때가 많습니다. 특히 교직이면 연금이 빵빵하다는데? 라는 막연한 믿음이 문제를 더 키우기도 했대요. 오늘은 김 선생님 같은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은퇴 후 삶을 좀 더 현실적으로 그려보고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중간중간 다른 사례들도 몇 가지 곁들여 볼 테니 편하게 들어주세요. 1. 김 선생님의 이야기 연금이 이렇게 적을 줄이야. 김 선생님은 흔히들 말하는 교사, 평생직을 몸소 실천해 오신 분입니다. 젊을 때부터 오직 학생들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했고 아이들 대학 보내고 또 결혼까지 시키느라 정작 본인 노후 자금 마련은 늘 뒷전이었어요. 그래도 교직 연금이면 어느 정도 되겠지라는 생각에 여유가 있었대요. 하지만 막상 연금을 받아보니 생각했던 것만큼 넉넉하지 않았다고 해요. 아이들 뒷바라지하면서 진 빚도 조금 있었고 자녀도 아직 완전히 독립하지 못해서 지원해줘야 할 부분이 남아있던 터라 매달 나가는 돈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던 거예요. 결국 김 선생님은 고민 끝에 마트 캐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직접 돈 받아본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나 하면서도 매일매일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부담이 적지 않다고 토로하세요. 어떤 날은 손님들이 짜증을 내면 내가 이거 하려고 평생 학생들 가르쳤나 싶어 서럽기도 하다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7,080만 원이라도 더 있어야 유지가 되니 쉬이 그만둘 수도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 자주 노후 준비 일찍 하고 많이 해야겠어 라고 젊은 사람들에게 강조하시곤 해요. 이 박 선생님의 이야기 월세 수입이 제2의 연금일 줄 알았죠. 이번엔 70세가 넘으신 박 선생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박 선생님은 조금 특별한 경우예요. 10여 년 전 남편 퇴직금으로 작은 빌라를 사서 월세를 주면 월세 수입이 곧 연금이 될 거라고 믿으셨어요. 게다가 교직연금까지 들어온다면 사실상 두둑하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먼저 세입자가 몇 달째 밀린 월세를 안 주고 나가버린 적이 있었어요. 집 상태가 험해져서 보수 비용이 많이 들었고 잠깐 공실 기간이 생겨 수입이 아예 없는 때도 있었습니다. 또 세입자 관리나 건물 유지비 같은 잡다한 비용이 계속 들어가다 보니 실질적으로 남는 돈이 그리 크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연금이야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니 그나마 안정감이 있는데 월세는 생각보다 들쭉날쭉하니 박 선생님도 꽤 불안해하십니다. 더 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건물을 직접 관리하기가 버거워진다는 거예요. 은퇴 후에는 편안하게 좀 쉬며 살겠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매일매일 세입자 문제부터 부동산 가치 하락 걱정까지 머리 싸맬 일이 너무 많아진 거죠. 결국은 차라리 이 빌라를 팔고 내가 몸이 편한 집으로 이사해야 하나 생각 중인데 지금 시세가 예전 같지 않다 보니 선뜻 결정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은퇴 후 부동산 투자만 믿고 준비한 게 리스크가
큰 선택이 될 수도 있구나 싶어요. 사미 선생님의 이야기 65세 이후의 삶은 생각도 안 해봤다니까요. 마지막은 불과 60대 초반이신 이 선생님입니다. 최근에 정년퇴직을 하고 앞으로 2030년은 어떻게 살지? 하고 막연하게 고민을 시작했대요. 젊을 때부터 정년 전까지는 문제 없을 거야. 그리고 연금도 있을 테고. 라며 크게 걱정하지 않았는데 막상 떠밀리듯 퇴직을 하고 보니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이분이 당황했던 건 일단 사회적 지위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월급도 사라진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해요. 은퇴를 하면 편히 쉴 수 있겠지라고들 하시는데 오히려 갑자기 시간이 넘쳐나니 허전하고 주변 친구들하고 비교도 자꾸 하게 되고 내가 이대로 무능력해지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더불어 건강도 전 같지 않고 나도 모르게 병원비가 훅훅 들어가니 돈 걱정이 배가 되었다고 해요. 결국 이 선생님은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무언가 배우기 시작했어요. 은퇴자 대상 재무설계 강의도 들어보고 유튜브 영상도 찾아보면서 자그마한 사업 아이디어나 투자 방법을 공부 중이라고 하더군요. 나는 지금 시작이라도 했으니 다행이지 아무런 준비 없으면 정말 막막할 뻔했다는 이야기를 하며 은퇴 후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 세 분 사례를 보면 은퇴 후 생활을 지탱하는 가장 큰 축인 연금이나 투자 수익 혹은 다른 수입원이 생각만큼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결국 은퇴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해두거나 은퇴 후에도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연금 점검 앤드 추가, 저축교직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구체적으로 파악해보는 게 첫걸음이에요. 예상 연금 수령액이 부족하다면 개인연금이나 저축을 통해 추가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게 좋겠죠. 투자와 부동산에 대한 현실 점검, 부동산 투자로 월세를 받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이게 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 주진 않는다는 걸 박 선생님 사례에서 봤어요. 변수가 많으니 자산을 너무 한 곳에만 묶어두지 않고 여러 형태로 분산 투자해두는 지혜가 필요하죠. 은퇴 후에도 일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방법일 수도. 예전에는 은퇴 후에 일하면 남보기에 초라해 보이거나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고 여겨질까 봐 꺼리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은퇴 후 새로운 일을 하는 게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소득도 어느 정도 보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거든요. 김 선생님처럼 억지로 하느냐 아니면 이 선생님처럼 능동적으로 뭔가 새로운 일을 찾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가생활, 대인관계, 건강관리, 재무적인 준비도 중요하지만 여가와 인간관계 그리고 자기 건강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죠. 노후엔 돈도 돈이지만 병이나 외로움이 더 무섭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건강검진부터 취미생활, 동호회 활동 등으로 몸과 마음을 챙겨두면 예상치 못한 우울감이나 무력감을 덜 수 있습니다. 마무리를 해보자면 연금이 빵빵하니 괜찮을 거야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기보다 은퇴 전후에 할 수 있는 각종 대비책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도전해보는 게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퇴 이후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더라도 자책하기보다 내가 제2의 삶을 시작하는구나 라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훨씬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김 선생님처럼 하루아침에 마트 캐셔를 시작하게 되면 심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평생 아이들을 가르쳤던 분이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일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65세라는 나이에도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일을 찾았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지 않을까요? 본인이 조금만 더 일찍 현실적인 은퇴 설계를 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노후를 누릴 수 있었을 테고요. 여러분도 이 글을 읽으면서 나는 은퇴 후 삶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나? 자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정년퇴직은 멀었다고 느껴지더라도 혹은 이미 은퇴했더라도 한 번쯤은 구체적으로 계산해보고 대비하는 게 꼭 필요해요. 우리 모두 인생의 후반전에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그 과정을 더 즐겁게 만들어 보자고요. 오늘 이야기 혹시나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준비 중이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공감이 됐길 바랍니다. 65세 마트 알바가 결코 남의 얘기만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 그게 요즘 세상이라는 걸 다시금 느끼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대비하고 준비한다면 분명 노후도 활기차고 풍요로운 시기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내 노후 설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